오늘 이제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 파트 할 건데 어렵다고 하면 좀 너무 겁주는 것 같고 쉽다고 하면 사기꾼 같고 참 애매하네. 하여튼 2개 남았죠 이제? 3개 남았나? 이거 끝나고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부등식하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 관계하고 역함수 관계 있는 거 이용하고 그러면 1단원이 끝납니다. 진도 보니까 대부분 한 로그 치고 있더라고. 우리가 조금 살짝 빨라요. 알겠죠? 하여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강의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결국 이 지수 방정식의 목표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알겠죠? x 값을 찾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을 푸시오 이러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 x 값을 찾으라는 게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수함수는 이제 어떤 원리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fx랑 gx는 임의의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말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해를 우리가 구할 건데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의 성질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는 요거야.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ax1과 ax2도 서로 다르다. 이거의 1대1 함수의 정의죠. 근데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면 얘도 뭐가 되냐면 참이 될 거예요. 이것도 참이겠죠? ax1과 a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것도 참이겠죠? 얘가 참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이걸 적용을 시켜서 요거를 뭘로 볼 수 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지수 방정식의 해는 뭘로 풀리는 거예요? fx랑 gx의 방정식의 해로 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수 방정식의 원리입니다. 이 1대1 함수라는 점을 이용해서 밑이 동일하다면, 포인트가 밑이 동일하다면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시를 거기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2의 x승이 2의 3을 만족한대. 그러면 우리가 뭘 보자? x가 얼마다? 3이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예시.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뭐라고 보자? 2의 4승으로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끝.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수 방정식은 어쨌든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유형들을 다 숙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유형부터 설명을 하면 유형 1은 아까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게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에 x 더하기 2승은 4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맞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2x 플러스 2는 4니까 못 구하네? 이게 아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를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요. 그래서 밑이 지금 거듭제곱 수인지를 먼저 따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하면 x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x승은 3이다. 요거를 만족하는 x값 찾으라고 하면 지금 이 3과 2는 밑이 다르잖아. 어떻게 해? 못 구하나?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2를 거듭제곱해서 3이 된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로그 2의 3이다. 맞죠? 요거랑 요거 위치 바꾸면 되잖아요. 따라서 뭐야? x가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요거를 만족하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이해가 돼? 이 정도는 가볍죠, 그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의 근들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요거는 뭐
첫 번째 예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예제만 할게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9분의 1이죠. 9분의 1은 3의 제곱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승일 거고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해는 4가 되겠죠. 끝. 다음에 3번의 유형으로 가봅시다. 3번의 유형. 유형 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A의 X승이 반복되는 꼴이에요. 그럼 이것도 많이 우리가 겪어봤던 문제다. 그지? A의 X승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풀면 돼? 첫 번째, A의 X승을 뭘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한다. 대신 중요한 거, T의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의 범위를 좀 제한 거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A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결국 뭐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보통 3차는 안 나오고 2차밖에 안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걸 풀면 되겠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유형을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문제죠.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의 X승을 뭘로 치환하면 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T로. 그러면 이제 이 T 값이 양수가 될 거고 맞죠?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몇 T?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T를 만족하는 T값은 뭐가 된다? 1과 3이 되겠지. 근데 그 1과 3이 모두 양수니까 얘네들을 근으로 채택해도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푸시오라고 했으면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란 말이지 T값을 찾으란 게 아니야. 그럼 다시 바꿔줘야 돼. 어떻게? 2의 X승을 1이 되는 2의 X승이 3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얼마? 0이겠지?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로그 2, 3입니다. 알겠죠? 요건 아까 계산했었죠, 저기서.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거기는 이제 3번 되어 있는데 4번이에요. 4번. 유형 3번이겠죠? 자, 및 혹은 지수가 같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및 혹은 지수가 같아질 때에 대한 문제예요. 요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밑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x의 fx승과 x의 gx승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밑이 동일하잖아. 우리 밑이 동일한 뭐야?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fx랑 gx가 서로 다르더라도 저 등식이 같아질 수도 있잖아. 요거 위에 두 개가 달라도 얘가 같아질 수 있죠. 그게 언제일 때일 것 같아? 언제일 때일까? x가 1일 때인 거 알겠어? 1일 때일 거? 그러니까 1의 5승이나 1의 3승이나 둘 다 1이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도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됐죠? 이번에는 이제 지수가 같을 때 한번 해볼까요? 지수? 우리 반에도 지수가 있었는데, 그지? 볼까, 이것도? 자, 그럼 이거는 hx로 표현했나? 그죠? fx의 hx승, 이렇게 있다고 치고, gx의 hx승,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뭐가 같아요? 지수가 같죠? 지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뭐가 같으면 돼? 똑같이 밑만 같으면 돼요. 밑만. 근데 또 중요한 거, 얘만 되는 건 아니지.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더라도 뭐가?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더라도 뭐가? hx가 얼마면 돼요? 0이면 3의 0승이나 5의 0승이나 다 뭐야? 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아니라 hx가 0이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수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0이 계산이 되려면 fx랑 gx가 0만 아니면 돼요. 맞죠? 0의 0승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fx랑 gx가 둘 다 0이 되면 안 되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예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1에 2x 플러스 1승과 그 다음에 x-1에 x 플러스 10승의 방정식을 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밑이 동일한 상태네. 아, 그러면 첫 번째 지수가 같으면 됨. 맞죠? 또는 뭐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이 얼마면 돼? 1이면 되겠다. 그래서 x는 얼마?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오겠지? 하여튼 여기 예제까지 기억을 좀 해둡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적혀 있는 거는 5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을 활용하는 파트가 이제 유형 4번에 나올 건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각각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둘 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셋 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의 해를 모를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할 수 있다야. 그지? 그럼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이야. 우리가 요거는 이제 따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4의 x승에다가 더하기 얼마일까? 2 곱하기 2x승이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이라 하고 and 플러스 3 이렇게 3이라고 하지 않을게. 4라고 할게. 4. 근데 잠깐만 그러면 허근을 갔나? 이렇게 할까요? 됐죠? 잠깐만 그러면 한 배씩 때리면 그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2로 바꾸고 요거를 2로 바꿔볼까?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x승을 t로 치환할 거거든. 됐죠?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해를 계산해 보시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의 근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거고 그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할 거야. 그럼 얘들아 근이기 때문에 요거 x 값이다. 그걸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 t 값을 못 구하지. 근의 공식을 구하면 돼. 근데 근의 공식을 쓰잖아? 약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치? 여기가 막 2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2x승이잖아. 조금 번거롭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줄 건데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지. 내가 지금 요 알파라는 녀석이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요 등식은 성립되는 구조지. 맞지? 그러면 동일하게 2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내가 2의 알파승을 t의 알파라는 어떤 미지수로 잡을 거야. 어떤 상수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는 t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을 t알파랑 t베타라고 둘 수 있는 거 맞아? 굿. 근데 요거를 뭐 하면 돼요? 얘가 2의 알파승이고 얘가 2의 베타승이잖아. 그 이거 알파랑 베타를 더하라고 했잖아. 뭐 하면 될까?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게 지금 지수 아니야? 지수?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t알파랑 t베타를 곱하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을 곱한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2가 될 거고 요거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1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자. 이게 첫 번째 예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지수 방정식의 해가 양수일 조건은 이제 근의 분리를 활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동일하게 좀 가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고 치자.
4의 x승 곱하기 a의 2의 x승. 이거 예시를 브랜치로 할까? 브랜치로 할게요. 여러분들 브랜치로 갑시다. 이거 좀 너무 내용을 어렵게 좀 그런가? 브랜치로 가긴 바로 이렇게 점프하긴 좀 그런가? 그래요. 그래도 합시다. 너네는 잘하니까 알아먹을 수 있을 거야. 12번. 지수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맛보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브랜치 영상 다 찍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2의 2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2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2의 2의 a 마이너스 6은 제로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된대. 이게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럼 조건을 해석을 해야 돼. 자, 해석을 할 건데 너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걸 알 수 있어? 2의 x승을 t로 치환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2의 x승을 우리가 t로 치환해서 풀 건데 문제는 이거는 x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t로 바꾸게 됐을 때 t에 대한 설명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봐. 얘네들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잖아. 그러면 t 입장에서도 양수겠냐라는 거야. 모르죠? 그쵸?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x값들이 다 양수가 들어가겠지, 여기에는. 맞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이 2의 x라는 녀석이 x값에는 양수밖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뭐보다는 커야 돼? 2의 0승보다는 커야 돼. 이해가 되니? 왜? x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x값이 양수라는 거고 2의 x승이 2의 0승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얘가 얼마고? 얘가 t고 얘가 얼마요?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 근을 제가 이렇게 잡을까요? 아니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더 낫겠다. 그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똑같은 설명이야 그냥. 근데 그러면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방정식의 이 근을 t알파라 잡으면 당연히 이런 관계에 가지고 있겠죠? 이런 관계성을. 얘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t베타. 그쵸? 그럼 이 두 개는 일단 달라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2의 알파승이 뭐보다는 크다? 2의 0승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2의 알파승을 뭐라 했어? t알파라 했고 2의 0승을 뭐라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t알파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 기준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t 기준에서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로 바뀌어서 해석이 된다고.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1보다는 커야 된다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맞죠? 근의 분리. 그 근의 분리가 이제 공수원에서 나왔던 건데 어떤 거였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편해지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t알파고 여기가 t베타겠지? 맞죠? 그 상황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한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써야 되고 그럼 요것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 때문에? 1이 여기 써도 양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써줘야 돼? 축이 뭐보다 크다? 1보다 커야 된다를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줘야 돼. 근의 분리가 요런 느낌 왔잖아. 그치? 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나름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브랜치에도 두 가지 해설로 이걸 두 가지 해설로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근의 분리. 두 번째는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놀랍게도. 더 쉬워져 문제가. 알겠지? 인수분해에서 푸는 문제긴 한데 의도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의 분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상황 바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채택을 해야 돼. 알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근해 분리가 이런 쪽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저 뒤쪽에서 할 건 아니고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페이지를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지수 방정식의 활용이 있는 내용으로 가봅시다. 조금 어려워.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알겠죠? 자, 거기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우리가 줄여서 초월함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들아, 초월식과 다항식은 안 섞여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은 x 플러스 1의 방정식의 해를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안 섞이잖아. 인수분해를 풀 수가 없겠지. 인수분해 뭐가 돼? 뭐 어떤 방식이 있어? 없잖아.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지금 설명할. 두 번째는 대입이 있어요. 방정식이 만족하도록 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뭐죠? 0도 되죠. 얘가 1 되고 1 되고. 그 다음 뭐도 되죠? 1도 되죠. 얘가 2 되고 2 되고. 이런 식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찾기 겁나 힘들 수도 있지 않냐인데, 자, 여기서 제가 교육과정을 한번 보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에서 계산할 때 엄청 복잡한 계산은 건너뛴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 방정식이라면 지금처럼 굉장히 쉬운 형태로 줬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자라는 거야. 알겠지? 어렵게 두지 말라고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희한한 계산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우린 단순하게 그냥 대입해서 0 넣고 1 넣고 2 넣고 대입해 보다가 안 되면 패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간접적인 건 뭐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딱 초월함수랑 이 다항함수가 나오죠. 여기를 제가 x2라 잡고 여기를 제가 x1이라 잡아요. 그러면 이 x1과 x2를 잡으려면 원래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대입으로는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 아니겠지. 그래서 이 x1의 값은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x1의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를. 그걸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거 교점이잖아.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 교점을 기준해서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지금 바뀐 거 보여요? 여기 기준에서 왼쪽은 누가 더 큽니까? gx가 더 크겠죠. 위에 있으니까. 여기 기준에서 오른쪽은 누가 더 커요? fx가 gx보다 더 위에 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뭘 알 수가 있다? 위치 관계를 주변 숫자를 통해서 유추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주변 숫자가 이제 2분의 1과 1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 첫 번째,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루트 2죠. g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4분의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대략 얼마예요? 1.7 얼마인 거 알겠어? 얘가 한 1.4가 되죠.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죠. 자, 그럼 실제로 맞는지 봅시다.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1, g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가 얼마? 2분의 1, f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더 컸는데 그래프상으로 봐도 얘가 더 큰 거 보이죠. 됐어요. 두 번째, 1을 대입해 봅시다.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2고요. g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1이 되죠.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실제로 요 점, 이게 얼마예요? 1,f1이 될 거고요. 요 점, 1, 얼마가 돼요? g1이 되겠죠. 누가 더 커요? f1이 더 크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x가
x1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문제로 어떻게 낼 거냐? 브랜치에 있어요. 제가 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교육청에서 갖고 온 문제고, 그 교육청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이 문제 딱 줘놓고 기억이 딱 이거였어. 그래서 이게 참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직접 구할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 표현해라. 뒤지기 어렵죠? 모의고사 19번급이야. 난이도가 있어. 원래 있던 문제야. 하여튼 저는 지수 방정식 파트, 로그 방정식 파트를 조금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대소관계를 따지는 건데 두 번째 내용은 살짝 오른쪽에서 여기서 할게요. 지금 이걸 묻고 이게 니은이었어요. 제가 그냥 기억과 니은을 그냥 가져온 거야. 근데 x1이 더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뭐 한 거예요?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배를 하면 이렇게 되나? 그치? 오케이? 이거 잘못 썼을 거예요. 이거 처음에 지금 x2-x1 돼 있는데 요거 x1-x2로 고쳐주세요. 이것도. 하여튼 제가 거꾸로 썼어요. 얘가 x1, y1이었는데 제가 바꿔서 썼어요. 자, 요 내용이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풀 거냐? 요것도 마찬가지. 얘를 보자마자 뭔 생각을 해주면 될까? x1과 x2 중에 x1이 더 크니까 요게 일단 0이 될 수 없죠? 양수죠. 그럼 양변에 뭘 나눠? x1-x2를 나누지. 그 이유가 뭐야? x1과 y1, x2와 y2가 점의 좌표잖아. 근데 이걸 나누게 됐을 때 x1분의 x2 분의 y1-y2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야. 이해가 돼? 그럼 결국 뭔 소리예요? 얘를 기울기로 해석하라는 소리지. x1, y1과 x2, y2를 이은 요 기울기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1보다 작느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게 있어야 되잖아. 기울기가 1인 거. 그거를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뭘로 잡으면 돼? 여기서 얘가 0,1인 거 알죠? 여기가 0,1.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림으로 지금 딱 안 보일 텐데 이게 아까 F1이 2라고 했거든.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좀 살짝 지우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1이죠? 기울기 1을 만들려면 1,2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겠지? 곡선이 있겠지? 요걸 이으면 돼. 맞죠? 그럼 요게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0,1과 1,2니까. 맞죠? 그러면 기울기로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 1이 더 가파르지. 1이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거 니은이 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알겠지? 기울기로 해석하는 이런 부류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염두는 해둬라. 근데 그렇게 기출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요. 그냥 아시겠죠? 오케이. 요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스템으로 넘어갈게요. 부등식 하기 전에 스템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두 개를 크로스해서 곱하면 되죠. 크로스해서. 그러면 이제 4의 x-1이라고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것도 이제 2의 거듭제곱이고 이것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2의 2x 마이너스 1은
2에 요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2의 2승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됐어? 잘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요거를 2에 2x-2라고 바꾸고 요거랑 요게 설마 이게 좀 보이나? 나눠져 있는 게 좀 보여? 그럼 무슨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죠? 지수 법칙.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되겠죠? 글씨 왜 이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맞죠? 이게 얼마야? 이게 2의 4분의 1은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하여튼 뭐 다양한 생각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갑시다. 자, 지수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수정을 좀 합시다. 자, 2의 x 마이너스 6 더하기 2의 3 마이너스 x로 좀 바꿔주세요. 3의 2 마이너스 x라 돼 있죠? 요거의 두 근을 이제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2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인고 하고 봤더니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6 그 다음 더하기 요거를 좀 봐야 돼요. 2의 3 마이너스 x승?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의 그 힘이 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2의 3 마이너스 x를 2의 x분의 8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괜찮죠? 왜 이렇게 보냐? 이렇게 봤더니 역수가 조금 꼴배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2의 x승을 곱해주는 거야. 이해가 돼? 양변에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요거 방정식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어? 양변에 x를 곱했잖아요. 그 동일한 과정이에요. 여튼 요거 또 이제 2x를 곱하면 얘가 4x승이 되고 마이너스 6 곱하기 2x승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2x승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형태니까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바꿀 수가 있죠. 2x승을 t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t가 0보다 클 거고.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니까 t는 얼마가 되죠? 2랑 4가 되겠죠? 따라서 요게 답이겠지. 는 아니죠. 왜요? 요거를 만족하는 두 근의 알파 베타는 무슨 값? x값이지. 항상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t를 다시 뭘로 바꿔줘? 2의 x승을 바꿔서 x값을 찾아줘야 돼. 알겠지? 강조.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과 2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나왔습니다. 됐죠? 3번. 자, 요거 한번 해봐. 너네가. 뭐 이거는 금방 하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지수가 같죠. 그러면 지수가 같으니까 일단 뭐부터 하면 돼? 밑을 같게 하면 되죠. 그래서 x-2라는 녀석과 5가 같으면 되니까 x값은 7이 나오면 되겠지. 근데 얘만 있냐? 뭐도 있어요? 얘 자체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면 돼요? 5가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봐. 5를 여기다 대입해봐. 어떻게 돼? 3의 0승, 5의 0승이니까 1 되죠. 간혹 가다가 혹시나 간혹 가다 이제 얘가 0 될 수도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쵸? 계산했는데 얘가 0 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이렇게 되면 얘 2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돼 보니까 안 된다고. 2는 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포인트. 알겠죠? 실수 유발 포인트로 잘 넣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방정식이 나왔죠?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나왔죠. 그럼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쪼개서 생각해보자. 얘는 2 곱하기 2의 x승이죠. 더하기 2 곱하기 2의 y승이죠. 는 24죠. 따라서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은 12가 되겠지? 맞죠? 그럼 아래쪽은 다 쪼개봐. 4분의 1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y 이렇게 다 쪼갤 수 있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2의 x 곱하기 2의 y가 3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두 개를 연립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거 똑같이 생겼네. 뭐 하자? 치환하자. 어떻게? 얘를 x, 얘를 y, 얘를 x, y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알겠지? 첫 번째부터. 첫 번째는 뭐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니까 대입법과 가감법 중에 대입법 쓰시면 되죠. y를 12-x로 바꿔서. 됐죠? 굿. 두 번째, 혹시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는지 아니? 모르는구나. 대칭식이라 해. 대칭식은 뭐냐면 x랑 y를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대칭식이 아니겠지. 왜? x-y랑 y-x는 서로 다르니까요. 맞죠? 대칭식입니다. 그러면 대칭식의 원리는 뭐냐면 만약에 근이 하나가 알파, 베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근은 베타, 알파야. 그러니까 이 두 개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대칭식으로 풀면 어떻게 가냐? x 더하기 y가 12고 xy가 32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12고 두 근의 곱이 31일 때 새롭게 2차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죠.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의 근을 xy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근의 합이 10이고 곱이 30이겠지? 32. 그럼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뭐예요? 4랑 8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4, 8일 수도 있고 8, 4일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끝. xy 찾았으니까. 세 번째는 뭐야?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 대군말로는 깬또라고 합니다. 너네는 깬또라고 안 하나? 찍는 거 뭐라고 안 해? 찍는 거? 우린 깬또라고 하는데 깬또. 처음 들어보나? 오케이. 깬또입니다. 깬또. 깬또 근데 어떻게 쓰지? 깬또 이건가? 그냥 두 개 더해서 12, 두 개 곱해서 32, 48.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대입해보면 나오지 않나? 처음에 약간 26, 약간 처음에 20, 48, 어머나. 그리고 얘가 하필 2의 거듭제곱수잖아. 스윗한 사람이면 다 2의 거듭제곱수로 줬겠죠. 그러니까 24, 뭐 28, 뭐 이렇게 그 조합을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하여튼 깬또는 이제 그냥 의미 있는 깬또입니다. 의미 있는 깬또. 5번 갑시다. 5번. 힘들죠? 저녁 타이밍이 되면 항상 힘들다. 그지?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9의 x승은 12 곱하기 3의 x-1 k니까 넘길게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래. 얘가 서다실이죠? 아까 브랜치 문제가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짝 하위 호환이야. 알겠지? 살짝 레벨을 낮춘 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묻고 있어. 근데 형태가 어떤 형태? 3의 X승이 반복되네? 뭐 하라? 예찬은 뭐 할까? 그 3의 X승을 치환. T가 무슨 수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게 얼마가 돼? T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한 번에 계산하자.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할 수 있어? 3분의 1을 뺄 수 있지. 얼마야? 4t 되는 거 알겠어요? 플러스 k는 0.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 x라는 거는 x 값이 두 개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x가.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t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야 된다고. x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t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될 거라고. 맞나요? 근데 이 둘은 둘 다 뭐예요? 양수라고. 항상. 알겠어? 그래서 이걸 뭘 알 수가 있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첫 번째 뭐야? 서로 달라야 돼.
두 번째 뭐야? 양수가 돼야 돼. 두 근이. 또 근의 분리죠. 맞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4-k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k가 4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다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못 쓰잖아. 어떻게 써? 두 개가 양수면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다. 그렇게 해야지. 근각의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알파 베타랑 좀 달라야 돼. 하여튼 요거는 4니까 양수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무슨 수? k니까 k가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k의 범위는 0과 4 사이가 되겠지. p랑 q를 구했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공수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나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다행히도 로그 방부등식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 왜? 로그는 생각해봐 얘들아. 지수는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근데 로그는 로그 2x를 t로 치환해도 로그 2x가 어차피 실수 전범이거든. 그래서 로그는 t가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똑같아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얘만 어려운 거야 얘만. 그럼 로그는 뭐가 어렵냐면 진수 조건 때문에 빡세요 거기는. 근데 뭐 그것도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킬러나 중킬러급의 문제를 여기서 내겠다라고 하면 로그에서는 안 내죠. 지수에서 냅니다. 지수에서. 알겠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t가 양수. 이 조건이 은근 까다롭거든. 쉽지 않아. 부등식으로 합시다. 부등식. 다시 앞페이지. 끝난 줄 알고 좋아했지? 부등식을 아직 안 했어. 설명 너무 타이트하지 않죠? 타이트한가? 네, 최근에 좀 심각하더라. 개념 강의를 보는데 1시간 10분, 50분 동안 개념 강의, 20분 문제풀이. 개념이 진짜 엄청 긴데, 이건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개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축을 한 거야, 압축을. 우리는 23일 안에 끝내야 돼. 23회차 만에 끝내야 돼. 그래서 압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지수 방부등식 분량이 한 1.5배 분량이거든요. 지수함수를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랑 지수 방부등식을 지금 이틀 만에 끝냈잖아. 근데 원래 다른 반 같으면 3회차야, 3회차. 3회차 분이야, 보통은.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알겠지? 우리는 졸라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조금 수업 시간이 좀 타이트하죠. 단점은. 지수부등식 갑시다.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밑범위.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증감수는 당연히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증감수니까 만약에 예시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있잖아. 그치? 증감수니까 뭐 생각하면 돼? 치역이 3이 더 높죠? 얘보다. 그럼 x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3보다 작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증가면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분의 1 x승이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x승은 감소함수죠. 그래서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딱 2일 때가 이때라고 하면 x는 이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x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알겠죠? 반대로 바뀌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 쌤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2에 마이너스 x로 바꾸고 2에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바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밑을
1보다 크게 바꿨잖아. 그럼 증감수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어. 왜? 자기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다가 잘못 계산할 것 같아.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저는 마이너스를 오히려 잘못 계산해서 조질까봐 그러는 거죠. 이게 또 마이너스 배를 해야 되잖아. 그지? 동일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실수를 뭘 하면 줄여질 수 있을까는 본인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하여튼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요걸 많이 쓰고요. 혹시나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하면 요거 쓰시고, 많이 헷갈린다면 요거 쓰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동일하죠. 솔직히. 요거는 진짜 유형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지. 똑같이 밑을 갖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예시도 하나만. 오른쪽 거. 3분의 1에 x 플러스 2승이 9x 플러스 2승이래. 어떻게 할까? 굳이 얘를 바꾸는 것보다는 얘를 바꾸는 게 낫죠.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죠. 얘도 3에 2x 플러스 4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증감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예시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따로 나머지 건 안 해볼 테니까 너네가 직접 해봐. 이 예제를 다 풀었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3번 갑시다. 절대부등식 얘기가 또 나와요. 알겠죠? 절대부등식. 오케이? 절대부등식. 오케이? 이런 말들이 있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요게 절대부등식이잖아요. 맞죠? 항상 성립되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부등식은 근을 찾는 게 아니야. 해를 찾는 게 아니라 얘가 항상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무슨 값?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통상적인 절대부등식의 문제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지?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 여기가 어차피 몇 차 부등식이야. 너네 끽해봐야 2차 부등식이겠죠. 3차는 안 나올 테니까 1차는 너무 시시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생각할 수 있거든. 나 지금 조금 좀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해. 하나만.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잘 귀 기울여서 듣자. 요새 왜 발음이 안 좋냐.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것 같아. 점점. 하여튼 나 숫자 막 까먹으면 나한테서 도망가야 돼. 알겠지? 하여튼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판별식으로 갈기는 친구들은 아니겠지 우리가. 그치? 아닐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되지만 뭐? 최소값. 이거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뭘 쓸 거냐는 이제 뭐 문제마다 다르겠지. 근데 난 여기서 딱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잘 들어봐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결국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최소값이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 말은 두 개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러면 둘 중에 그냥 얘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절대부등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 이딴 형태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나와. 지수부등식이 저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잘 들어봐.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가 0보다 크잖아. 아씨, 또 나왔다. 0보다 큰 거.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지. 자, 근데 우리 아까 조건이 뭐 깔려 있었어? 얘들아 뭐라고 읽어야 돼? 모든 실수 x. 맞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항상 뭐보다 커? 양수가 되지.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라.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제한이 되지. 제한된 범위에서의 절대부등식.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만약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만약에 0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0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 범위잖아요. 맞죠? 맞지? 0이 여기 있으면. 그지? 0이 여기 있으면 요거잖아. 그러면 뭐?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얘를 갈겨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라는 말과 판별시 0보다 작다가 똑같다라니까 그냥? 그럼 우리는 0보다 얘가 0이 여기 있을 때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네? 아 오케이 판별시 0보다 작다.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고.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요. 이거 계산하는 게 좀 귀찮거든. 얘가 진짜 개빠르거든요. 맞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판별식만 쓰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0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최소값이 얼마야? 요때요. 그죠? 최소값이 이때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꼭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못 쓴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절대부등식을 푸는 게 원래 좀 어려워. 알겠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뭐까지? 축까지 모르면 대참사죠. 케이스를 무조건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되겠지? 이해가 되니? 끝. 이게 이 파트에서 가장 해릴 겁니다. 절대부등식. 요거랑 지수방정식 아까 활용했지 그거. 두 개가 여기 파트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원래. 근데 뭐 센비나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부류의 문제가 잘 안 나올 거야. 이 축이 미지수인 거. 한두 개 나올 거야. 상문제. 근데 내가 브랜치에도 넣어놨거든요. 연습해서 계속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들을 미리 해놓으면 충분히 센비를 풀 때도 도움이 될 거다. 알겠지?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 내용을 제가 3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가면 밑에 6번도 있죠. 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너네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앞에 봐봐. 잘 봐.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했지? 지난 시간 했지? 한 거 알아? 그러면 거기서 제한된 범위, 자, 하나씩 끊어줄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 최대 최소도 했지? 근데 이 절대부등식과 왜 닮아 있냐면, 잘 봐봐. 절대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뭐야? 최소값이 0보다 크다거든요. 뭐의 최소값?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치? 그럼 봐봐. 뭐야? 제한된 범위가 되죠.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0보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 앞쪽에서 했던 이차함수의 최소값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동일한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되게 부정하는 편이거든.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알겠죠? 구하라는 건 최소값만 구하면 되고 그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물 흐르듯이. 알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자. 근데 진짜 이런 개념은 한 번씩은 일깨워 줘야 돼. 아니면 언제 뭐 문제 풀다가 일깨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물론 이거를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또 주간 테스트나 이런 문제에서 풀면 또 어렵겠지. 근데 내가 이걸 적었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테스트에도 자주 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오늘 금방 끝나겠다. 6번. 자, 요것도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냥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구조잖아. 밑을 갖게 하자. (8분의 1의 gx승을 2분의 1의 3gx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를 여기 fx gx다. 그럼 요 부등식에는 어떻게 풀려? fx gx 3gx 이렇게. 여기서 설마 gx 막 약분하고 그런 친구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를 좌변에 이항을 시키면
gx가 공통이니까 뭐 할 수 있어? gx를 밖으로 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 fx 빼기 3으로 바뀌겠죠. 됐나요?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자잖아. 찾아보자잉.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실수를 최대한 줄이자의 그 이유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수를 할 확률이 좀 적겠지.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작거나 같다 할 때 중복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는 작거나 같다니까 따로 케이스를 나누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gx 첫 번째 케이스 gx fx-3이 0보다 작은 상황과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 두 번째 gx fx-3이 0인 상황.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봐. 제발.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gx가 0 되는 거는 뭐예요? 3밖에 없죠. x는 3이고요. fx-3이 0인 건 fx가 3인 거. 뭐밖에 없어요? 1과 5밖에 없겠죠. 그래서 1과 5 이렇게 나와요. 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자.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플러스일 때는 뭐냐면 gx가 양수일 때거든. 그럼 gx가 양수가 되려면 요 범위야. 뭐보다 커? 3보다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3보다 큰 범위만 보면 돼. 여기 기준에서 왼쪽 보지 마시고 오른쪽 보고 어차피 x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3보다 크니까 4랑 5, 6, 7 이런 애들을 보면 되겠지. 근데 봐봐. fx가 3보다 작다란 뜻이죠. 이 마이너스란 거는. 그러면 4, 5, 6, 7 중에서 3보다 작다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래서 4도 나올 거고. 됐죠? 그럼 얘는 x가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누구랑 누구? 1과 2만 보면 돼. 1과 2가 fx가 3보다 크냐인데 자 1과 2 봐봐. 1은 3보다 작죠. 1은 3보다 작죠. 그 다음에 f1은 3이랑 같죠. 그러니까 성립되는 게 없지? 그래서 답은 이게 끝이야. 315, 4. 됐죠? 천천히 카운팅 하셔라. 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지 알겠죠? 실수 많이 하는 거야. 대거 약간 중복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많이 틀리거든? 진짜? 쌤들도 알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보면 뭐 해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편하던데 이게. 물론 저도 그냥 계산합니다만은 가끔 실수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제일 낫지 않냐 이거지. 됐죠? 7번. 이거 좀 연산이 빡센데 최선을 다해볼게. 자, 25의 x승 더하기 a 곱하기 5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에 예전에 2차 부등식에서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 생각을 해야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1과 3 사이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b를 찾아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1과 3이 근이니까 얘가 마4고 얘가 3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4인데 마이너스 배. 두 근의 곱은 3인데 3. 이런 식으로. 맞죠? 기억나니? 이런 걸 했었지. 그 풀이랑 유사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형태니까 5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짓을 하면 되고 0보다 크다 써주시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로 바뀌죠? 그럼 요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 건가? 아니지. 왜? 얘의 해는 x의 범위. 얘는 t. 그럼 t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5의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여기다 5의 x승을 이렇게 두면 되죠. 맞나요? 어차피 그 증감수니까 이렇게 둬도 되지. 그럼 t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에? 5분의 1과 25 사이로 바뀌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값이 두 근의 합이 된다고 했잖아.
5분의 126. 마이너스 5분의 126. 이해가 되니? 그 다음 곱은 5. 그래서 b는 5. 이렇게 되겠죠? 그 끝났냐? 개빡치는 게 한 번 더 계산하래요. 네. 맞죠? 쟤를 구하래. 그래서 귀찮지만 또 해야죠. 25분의 1의 x승에다가 5a니까 여기 마이너스 26, 5분의 1의 x승 더하기 25b니까 12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 그럼 또 마찬가지로 5분의 1의 x승을 뭘로 치환해야 돼? s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s의 제곱 마이너스 126s 더하기 125가 0보다 작죠? 그럼 요거의 해는 1과 125니까 1과 12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아직 안 끝났어. 해를 구하래. 개빡치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5분의 1의 x승을 바꿔줘야 돼요.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이제 125니까 밑을 갖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 밑을 갖게 하려면 얘가 5분의 1의 몇 승? 마 3승. 맞죠? 5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얼마? 5분의 1의 0승. 이래야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밑이 5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너무 많다. 그치? 됐음 둥. 8번. 자, x가 0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x가 0 이하를 만족한대. 그러면 우리가 5분의 1의 x승을 지금 t로 치환해야 될 판이거든. 그럼 5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5분의 1의 x가 0 이하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x가 0 이하니까. 역을 생각하는 거야. 요거 해를 구하면 요거랑 요거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0이 하니까 요거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랑 동일하다를 이용하면 얘가 1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처음부터 쉽지 않은 주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분의 1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t제곱 그 다음에 5분의 1의 x-1은 역수로 뒤집히니까 5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근데 t의 범위가 얼마? 1 이상이래. 그럼 이거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다. t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어요? 1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겠죠? 1이. 그래서 요부터 요렇게까지. 요게 요 친구예요. 이 범위에서의. 그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x축, t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그럼 요 값은 1, 대입하면 6-a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야? 6-a가 0보다 크면 되죠.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제가 그렇게 막 엄청 쉽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풀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도 헷갈리는 게 없을 거야. 특히나 모르는 거 있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겠지? S반은 그냥 거의 질문을 이제는 아예 0에 수렴해, 지금. 그냥 아예 안 해.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다가 쌤비 막히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9번과 10번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요거 이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거를 고민을 해봐. 요거 유형을 원래 넣을까 하다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그 개념 설명에. 어차피 이미 방정식 쪽에서 다뤘던 거니까 부등식은 딱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밑이 같은 상황이죠? 그 밑이 같으니까 우리 뭐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뭐 지수끼리를 비교하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밑을 모르잖아. 밑을 모르니까 어때?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증가한지 감소한지 모르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한 번에 안 되네. 케이스 분류하자. 됐죠? x가 1보다 클 때는요. 증가함수죠. 얘가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넘어오시면 된다. 그럼 정리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니까 요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x가 1보다 크면서, 그러니까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어놨으니까 요거랑 요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죠? 두 부등식을 연립하게 되면 1과 어디 사이에? 5 사이의 해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죠? 감소함수니까 얘들아 이거 쓸 때도 어차피 부등호 방향이 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건 없거든요. 맞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도 없고 5보다 큰 녀석도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얘밖에 없어요. 10번. 아이 또 뭐야?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정수 필터는 한번 거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정수 필터를 6번 거치면 불순물의 양은 정수하기 전에 불순물의 양의 3분의 1이 된다. 이 정수 필터의 불순물의 양을 정수하기 전에 아유 귀찮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체크해 놓읍시다. 일정 비율로 불순물이 제거된다. 니까 곱하는 거예요. 비율을 곱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비율로 곱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불순물을 A라고 잡고 처음 불순물을 그 다음에 정수 필터의 횟수를 N이라고 잡게 되면 우리는 A 곱하기 R에 6번을 처리하셨을 때 불순물은 정수하기 전에 불순물의 양의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 A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미지수를 이렇게 많이 둬도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R의 6승이 3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가 되죠?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하라는 소리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불순물의 양이 정수하기 전에 81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정수 필터를 최소 몇 번 거쳐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불순물에다가 n번의 정수 필터를 거쳤을 때 그때 나오는 불순물의 양이 81분의 a 이하니까 이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A는 어차피 양수겠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실 거고 결국 R의 N승이 81분의 1을 만족시키는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R의 몇 승이? 24승이 81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R의 24승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R 값은 비율인데 생각해봐. 제거하는 비율이잖아. 님들 제거하는 비율이잖아. 그러면 1에서 100분의 R을 더합니까 뺍니까? 더합니까 뺍니까? 1에다가 기억 안 나? 1에다가 100분의 R을 더합니까 뺍니까? 빼겠죠.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겠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아하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시겠네요. 됐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풀라고. 그래야 응용이 되고 변형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